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포셀럽님이 11월인데 어제는 반팔 입고 산책했습니다. 진달래꽃, 나팔꽃이 피어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는데 그 친구들이 오늘부터는 추위에 떨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비 오고 내일부터 또 엄청 추워진다면서요. 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이 꽃들 안전할지 모르겠어요. 네, 꽃 걱정을 하시는 저 아름다운 마음은 좋은데 기온이 뚝 떨어지면 가을 모기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아우 정말 밤만 되면 현실적인 제이비. 네, 아우 정말. 임채진 님이 네. 어제 11월 3일은 만화 검열 반대의 깃발을 올린 날을 기념하는 만화의 날이었습니다. 오, 하지만 정치만큼이나 제가 있는 만화계도 찢어져서 봉합이 안 되는 모습이네요. 좋은 날 오긴 오겠죠? 라고 올려주셨어요. 왜 또 찢어졌대요? 근데 찢어졌대요. 네, 저도 만화 참 애호가였는데 그쵸. 제 만화 좋아한다는 얘기 여러 번 하셨죠. 저한테 시사 만화 평도하고 그랬어요. 왜 이러세요? 네. 아무튼 뭐 여기저기 찢어져서 봉합이 되는 날이 오겠냐라고 물으시는데 봉합이 될까요, 제이비? 일단 왜 찢어졌는지부터 좀 확인 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7040님은 아름다운 단풍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난주에 2박 3일로 미시령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형형색색 울긋불긋한 절정의 가을을 벗삼아 즐거웠습니다. 라고 근데 아름다운 사진 보내주셨어요. 사진은 여기 스위스 아니에요? 스위스? 그러니까 너무 와, 멋있다. 이거 어디에요? 미시령 어디에요 여기가? 제이비 스위스 가보셨어요? 아니요. 국제선을 타본 적이 없어갖고. 네. 아무튼 너무 멋있네요. 7040님 덕분에 단풍 구경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아침과 함께하는 시선 집중인데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본격적으로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가 녹취가 공개된 이후 침묵하는 이유는 용산이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쇄신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요? 용산은 이미 주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한 어조로. 들어보시죠.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주 금요일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주도적 설명 기회를 운운하는 겁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상은 한동훈 대표에게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쇄신할 의지와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는 걸 회피하기 위함 아니냐. 이런 진단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죠? 정진석 비서실장의 주장을 한동훈 대표의 처지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음에 대해 현직 당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음에 대해서 전직 법무장관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음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로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난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난감해질 거다. 근데 또 주말 동안 이어진 뉴스를 보면 오늘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중진들하고도 의견을 청취를 했고 대통령실에도 물밑 쇄신 요청을 했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힐 거라는 거잖아요. 뭐 끝까지 침묵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입을 열어야 되겠죠. 다만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다라는 말도 함께 덧붙이겠는데요. 그게 뭐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추상적인 어휘는 더 이상 쓰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뻔한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이미 주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성립될 여지도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게 대독을 시킨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미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로서는 뭐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뭐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다음에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 엄중한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 방안 등을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정리를 하면 공개된 육성이 부르고 있는 전국 상황 그리고 낮은 지지율을 의식했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자기 설정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설정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시정연설의 취지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설의 모두는 청원형, 요청형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제하면 지지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요청형 시정연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낮은 자세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시정연설을 안 한다? 이건 시정연설을 무슨 일방적 선언이나 높은 분의 당부쯤으로 설정해야만 나오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분석이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는 방증이 있는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때 불참 사유가 뭐였습니까? 당시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님을 부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란 취지로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체크할 게 있습니다. 요청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 이후라면 뒷북을 친 거죠.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금요일 운영이 국감에 나가서 시정연설 불참한다고 이미 밝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요청한 거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또다시 용산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는 내침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어제 채널A가 전하기로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침묵하는 4일 동안 지난 4일 동안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포함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용산에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더더욱 한동훈 대표가 오늘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마진가님, 이쯤이면 한동훈 대표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문제 없으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응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397님, 정치가 국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4214님, 보기 싫은 사람들은 안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젠 특감이 아니라 특검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의 답변, 뭐 태도, 내용 모두 다 지적을 받았어요. 네. 근데 경선 후에는 명태균 씨랑 대통령이 연락한 적이 없다. 아주 강조를 했었는데 취임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첫 번째 설명은 경선 이후로는 끊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취임 이후로는 끊었다고 했다가 근데 어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취임 후에도 연락을 한 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산은 그동안 어떻게 했다 거짓 해명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확인을 못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의도적 거짓 해명이라면 이건 또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답변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이비? 강하게 나가야 방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강하게 나간다고 방어가 될까요? 강하게 나감으로써 지지층이 그래 한번 믿어보자라고 결속을 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동향이 있습니까?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이따 한번 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조사에는 사실 그 대통령의 육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라는 또 부연 설명이 담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창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몇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천 의혹 관련 발언입니다.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김건희 여사랑 뭐 통화를 한다, 자기 뜻을 잘 받아준다,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죠. 네, 다음은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보낸 것에 대한 발언입니다. 강혜경 씨가 나보고 월급으로 자기가 넣은 게 있으니까 넣어라 라고 해서 그 강혜경 씨한테 줬고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의 명함을 파고 창원 산단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총괄본부장 명함을 파준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거는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일이 있은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홍보를 해주거나 정보를 갖다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본부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총괄본부장이라고 직함도 없었고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던 전 창원시청 공무원은 당연히 명태균 씨가 이 본부장 명함을 갖고 있어서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김영선 전 의원 목소리 쭉 들어보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죠. 네, 모르쇠인데요. 그 정도로 평가하는 건 약한 것 같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셀프 디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셀프 디스요? 네. 자기 공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다라는 주장이고 자기 세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랐다라는 주장이고 자기 이름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주장이잖아요. 한마디로 무늬만 의원이었다라는 자기 고백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셀프 디스라고.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꼬리 또는 피레미로 설정하는 건 봤어도 쇼윈도 의원 또는 꼭두각시로 설정하는 거 저는 처음 봅니다. 세상에 자기 보좌관이 몸통이고 의원인 자기는 꼴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뭐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강혜경 씨는 그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냈죠.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고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국회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라. 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김영선과 관련된 일체의 녹음 내용과 해당 내용을 담은 노트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다 제출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에 다시 출석을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쯤 용산 지시를 받아서 자체 여론 동향 등을 조사해 보고하는 이른바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구상했다. 이런 증언도 지금 나왔습니다. 강혜경 씨가 한겨레 21하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2022년 6월경 이미 공개가 됐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은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 윽박지르죠. 예,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배경이 뭔지를 강혜경 씨가 설명을 했는데 그 명태균 씨는 여의도 연구원처럼 용산 내부 보고용 조사를 하는 용산만의 싱크탱크나 연구소처럼 기능을 하는 뭔가를 만들려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서울로 확장해서 언론사 등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주하는 정식 연구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을 했고 그러니까 서로 구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화를 낸 것이다. 이게 강혜경 씨의 지금 설명입니다. 그 배경이 뭔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게 배경이라고 지금 강혜경 씨가 설명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강혜경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의 관계에서 누가 꼴이고 누가 몸통이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몸통이고 누가 꼴인지는 분명한 것 같은 사례 하나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20일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인데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통해 국세와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 압류를 해제할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대안 법안이 제출되면서 폐기가 됐고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2달 뒤인 지난해 11월 17일 또다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비속이 재산이 없으면 세무서가 납세 의무를 소멸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김영선 전 의원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느냐? 그게 바로 명태균 씨 때문이라는 건데 명태균 씨가 10년 넘게 국세를 체납한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강혜경 씨가 전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입법까지 시도를 했다. 이러면 누가 몸통이고 누가 꼴인지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찌합니까님 김영선 전 의원 얘기 들으시다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을 못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의 녹취를 보면 내가 명태균 덕을 봤지 이런 말을 본인이 직접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사무실을 또 오간 사람 모두에게 덕을 본 거라고 또 어제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3186님 세비를 남의 통장에 넣은 것 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어제 오늘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 다음은 명태균 씨 차례입니다. 네. 어제 MBC 보도를 보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 묘소에 묻어두었다는 핸드폰 다 불질른다 그랬던 그 핸드폰 있잖아요. 아니 묘수도 없다면서요. 화장했다면서요. 화장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요. 또 전해지기로는 검찰 수사 전에 지인에게 폐기하라고 줬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폐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 녹취 공개된 걸 보면 강혜경 씨에게도 하드디스크 폐기하라고 했지만 폐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서울시 교육청이 2027년까지 1,002개 학교에 3,40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별로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급식실 환기 개선 비용으로 올해 130억, 내년 7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 내년도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예산이 겨우 84억 2,300만 원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350억 원보다 무려 265억 7,7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데 어떻게 된 일이냐? 세수 펑크 나지 않았습니까? 세수 펑크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지방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내려보내는 돈도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에만 돈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도 또 돈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수 펑크 때문에 자동으로 같이 지금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예산을 싹둑싹둑 자르다 보니까 급식실 환기시설 예산을 그냥 확 잘라버린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급식실 노동자들한테 돈 없으니까 목숨 걸라. 제가 좀 과장인 것 같지만 과장이 아닌 게 급식 노동자들은 튀김, 볶음, 구이 이런 그러니까 그 요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조리휴미라고 하는 유해 발암 물질이 발생하고 여기에 노출이 되거든요. 최근 경향을 보면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려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비용은 정말 필요하고 어쩌면 급한 건데 싹둑 잘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 없으니까 목숨 걸라. 이거하고 뭐가 다를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은 촌철님들도 이 환기 예산 삭감은 생명권 위협입니다라고 좀 꼬집어주고 계신데요. 박김님은 부자 감세하면 서민 증사라니까요라고 또 꼬집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세수 펑크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돌릴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돌려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여야가 좀 잘하면 좋겠는데요? 네, 이거 근데 자동 교부율이 있기 때문에요. 네,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